후회할 거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라면 후회하지 마라. 후회할 거면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살 거라면 후회하지를 마라. 좋은 말. 좋은 말. MRSA가 한계대치열에 한계대치열 B보다 크다면 A는 B에게 X를 줘. MRSA가 MRS-B보다 크다는 건 A가 XJ 하나를 얻으려고 YJ 하나를 포기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B가 하나 포기하고 YJ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러면 A한테 XJ가 더 귀중한 거지. 그러면 A가 오히려 XJ를 받고 B한테 YJ를 줘야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지지. A가 1대 포기를 연결해서 YJ XJ를 더 선호하는 거니까 A가 더 선호하는 거지. XJ. 그러니까 A는 XJ에 더 집착하는 거고 B는 A보다 상대적으로는 더 적게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 A가 B보다 훨씬 XJ를 집착하니까 A가 B한테 XJ를 갖고 B가 조금 그래도 B는 그래도 YJ를 더 많이 받으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XJ를 못 받지만, 그러니까 XJ를 주지만 대신에 지가 YJ를 받고 싶은 만큼보다 더 YJ를 받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YJ를 많이 받는다면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진다. 모두 증가할 수 있다. 개인 A와 B의 효용함수가 같다면, 이걸 다시 또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효용함수가 같다는 건 예를 들면 A는 그러니까 그 효용함수는 뭐 그러니까 A 플러스 2B다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 맞나? 아무튼 막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은 이 비율,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 그러니까 X와 Y의 그런 아니지, 맞아. 효용함수가 한계도 있죠. 효용함수가 같다는 건데, 이거 같다고 해서 한계치는 이거 교환비인데, 효용함수가 같다고 해서 이건 다시 이건 물어봐야 돼. 이거 물어보겠는데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배분점, 아까 이거 처음 부존점이 최소 배분점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다 그러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한계대치열은 틀려지겠지 아마. 한계대치열은 기울기니까.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정확히. 지금 이거 명확히 알았었는데 지금 다 까먹어. 이건 물어볼 거. 개인 A와 B가 가진 X와 YJ 양이 동일하고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두 사람이 가진 X와 YJ 양이 동일하고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두 사람의 한계대치열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개인 A와 B가 가진 X와 YJ 양이 동일하고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개인 A와 B가 가진 X와 YJ 양이 동일하고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면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두 사람이 가진 X와 YJ 양이 동일하고 두 사람의 이번엔 부등점이 같고 효용함수도 동일하다면 한계치열은 동일하다. 그럼 파레토 계산이 없지. 맞지? 배분점까지 같으니까. XJ 가로치 YJ는 세로축을 표시된 예정상제방 생각하지.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작은 걸로 수렴하는 거. 소비자 효용함수는 XY면 이렇게 돼. 주어져 있다. 초기에는 20제 Y 5단으로 가지고 있고 X제 5단이 20제로 가지고 있다. 모든 협상량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러면은 자 이거 보자. 이거는 X는 Y야. 그러면은 한계치열이 20하고 5 하면 효용은 5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미분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mu y분의 mu x란 말이야. MUY는
y에서 미분하면은 x 분의 y, x분의 y. 잠깐만. 그리고 얘는 그러면 얘 처음에 효용은 y는 5단 20다니까 5, 20 효용이 지금 5, 20, 얘 100의 효용이란 말이야. 100의 효용을 가져야 돼. 100의 효용을 가져야 되고, 잠깐만. 그러니까 얘는 20.5단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A의 효용은 25 하면 5단위지. 그리고 그리고 A는 하나를 빼고, 그러니까 A에서 2개 뺄 동안 2개 빼면 그러니까 얘는 XY만큼 증가하죠. 하나하나 뺄 때마다 얘는 1, 2, 얘는 제곱으로 증가되네. 얘는 2를 빼면 얘는 4, 그러니까 제곱으로 했네. 그러면 5는 A의 제곱. 얘의 제곱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이렇게 풀면 되긴 하는데, 이걸 그때 아까 최종한 이거 식을 어떻게 했더라? 계산식에서 여기 있죠. 이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이게 아니구나. 협상량을 가졌을 때니까. 협상량을 가졌을 때 협상량을 가졌을 때 그 문제니까 쓰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환 협상량을 B가 갖고 있다면 B는 X는 이때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초기 보존수하죠. 이때 먼저 계약국 손식을 구해서 계약국 손식을 구하면 그래서 두 사람의 한계 대치열을 그려보면 X는 미분하면 M의 Y분하면 X분 이거는 X분의 Y XY 동일하다. XY 부정력이 50으로 동일하므로 이렇게 했어. 이거는 되면은 X분의 Y는 50마이너스 X 계약국 손식을 먼저 구해. 먼저 계약국 손식을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모든 협상력을 A가 갖고 있다면 해운세 초기함수 400 해운세 80이면 A가 간다면 그러면 80은 유지하고
일단 효용은 유지돼 80 유지하고 계약 곡선식이랑 같을 때 그러면 한계대치를 제일 작은 걸로 치면은 이 곡선식에서 한계대치율은 이건 한계대치율 얼마인지 한번 정확히 알아야겠다. mu y분의 이건데 작은 걸로 추론한다는 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가 이 식대로 한번 풀고 싶은데 계약 곡선식을 구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만, 계약 곡선식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 이때 계약 곡선식은 우상향인 직선인가? 어차피 xy면 이렇게 생길 거고 최하수로 수렴하는 계약 곡선은 어차피 우상향인 직선으로 되나? 정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 x는 y인가? 이건 x는 y고 이건 x분의 y고 효용함수가 얘는 그러면은 5고 그러면 5고 계약 곡선상에서 xy 그러면 x는 그러면 xy는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지금 풀 수 있었는데 이것도 질문할 때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되게 쉽게 이거 이런 거 되게 쉽게 그냥 전부 다 토닥토닥 해서 다 풀었어. 이 시경이다. 이거 두 사람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서 민 이게 제일 작은 걸 수렴하는 거 이걸로 주어졌다. 10단위수 계약 곡선은 y는 x다라고 하면 이렇게니까 y는 x로 가긴 할 텐데 그러면 뭐 10단위로 정사각형이고 45단위에서 꽉 짜고 미술비가 마이너스 1은 거기서 에지오스 대각선에서 접하는 거지. 격선은 y로 도출된다. 근데 이건 식으로 어떻게 푸는지 정확히 또 알아야 된다. 대충 이렇게. 함수가 이거 효용함수가 주어질 땐 에지오스 형제 대각선으로 도출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 있고 대각선은 또 도출돼. MRC XY 이게 아까 전에 그 문제잖아. 내가 방금 펴줬던 그 문제잖아. 이건 루트가 이거 아까는 4루트만 틀린 거지. 이게 그 문제잖아. 계약 곡선은 에지오스 형제 대각선으로 도출된다. XY, XB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두 사람 한계대치율이 일치한다. 상자에서는 두 사람의 소비량 비율은 항상 동일하니까 한계대치율도 같아진다. 그러므로 계약 곡선은 에지오스 상제 대각선으로 도출된다. 이게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한계대치율이 같아지는 점은 결국 x제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계약 곡선상에서는 이 점에서 x제, y제 소비량 서로의 비율이 항상 같을 테니까 소비량 비율이 같은 점이 계약 곡선상이고 계약 곡선상에서는 소비량 비율이 같아지겠네. 소비량 비율이 같아지겠네. xy가 x분의 y랑 같아지면 xy는 아니 게 x면 x 곱하면 제곱 y는 y면 x는 1이네? y로 나누면 x제곱 x는 1 뭔지 아무튼 다시 아무튼 형편없구만.
헤어함스 검은 30이다. 12단위 전지 중에서 대화를 쓰면 2 곱하기 순수한 경주였다. A의 헤어함스는 이거고 XY고 헤어함스는 이거 루트다. 제각순수는 1의 현 2의 현의 2배라면 X검은 30이다. 소비자의 두 X가 12단위다. 12단위 X 플러스 Y는 12가 존재한다. 1의 헤어함스 XY므로 MRX는 M이 Y분 M이 X니까 X가 되고 XY점으로 이것도 X 이게 아까 그냥 뒀네. 12X는 1분의 두 선을 붙여보고 쓰는 서로 접함으로 X는 M을 두면 X는 이거다. 2를 정리하면 Y1은 X1이 되므로 이거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Y 기하곡선의 대각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X는 심할 때 X는 심할 때고 X는 아니면 X2는 Y2가 정립된다. 2배이므로 2배로 두면은 2이다. 대입하면 정리한 경우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 이거를 좀 정확히 이제 봐야 되겠다. 오늘 다음에 할 때 이걸 좀 정확히 이제 봐야 되겠다. 일단 식에 대해서 오늘 개념을 하고 결국 기본이 중요하고 적응해야 되니까 다음에 제가 하루 정도 더 써서 1단을 다시 한번 완벽히 복습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했던 제자 한 단원을 너무 좀 물론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그렇다 쳐도 생각보다 너무 못 봤어. 다시 제정하는 기간이니까 그러다 쳐도 생각보다 제정을 너무 못 봤어.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1단원을 다시 좀 제대로 잡는 시간을 갖긴, 그러니까 오전에 복습하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메인 공과의 시간을 써야지 1단원이 다음 주에 다시 완벽히 잡힐 것 같긴 해.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제대로 제정학 이제 하나 습관이 들어서 할 테니까. 어차피 2단원부터는 금방 빠르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해보긴 해야지. 어쨌든 이번 주 1단원 다 마무리를 못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은 지금 해서. 그럼 다음 주에 1단원을 원래 반복하고 2단원 나갔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1단원을 완벽히 잡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런 거 질문해서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오면 다음 주에 평일 동안 이런 거 질문해가지고 남는 시간 질문해서 다 모르는 거 정리해놓고 다음 주 주말에 1단원 제작 마무리하는 거. 현관국수 이것도 봐야 이렇게 일단은 이론식부터 다 일단 해보자. 아니 좀더 현관국수에 위치한다. 한 사람의 모든 지하를 소비하는 접도 현관국수에 위치하지. 파리토 효율적이니까. 어차피 그 대형 포락서는 파리토 효율적인 건 다 모은 거니까 현관국수에 위치. 소비의 계약국수는 모든 점에서는 재화의 초과수였던 계약국수의 모든 점에서 초과수였던 발생하지 않지 효율적이니까. 한 기술 대치고 두 재화의 가격비가 동일하다는 건 자원배분 한 개 기술 대치를 한 개 변환율이지. 재원경계면 양자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생산율 한 개 기술 요소 가격비 같은 그러니까 한 개 기술 대치율 아까 요소 상대 가격비 그냥 가격비가 아니라 두 재화 가격비가 아니라 요소 상대 가격비. 근데 이것도 정확히 뭔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거 한 개 변환율은 MRT는 한 개 변환율이고 MRTS는 한 개 기술 대치율이고 이런 거 지금 내 개념이 좀 두루뭉술. 소비와 생산이 모두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법을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법은 보니까 진짜 내가 느끼면서 매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법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녁을 먹고 한 30분 정도를 소화를 시키고선 결국 저녁 공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30분을 그냥 잠깐 졸던지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틀 동안 일찍 자게 된 건데 그러니까 소화를 좀 시키고 공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소화를 좀 시키고 공부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 한 30분 정도 소화를 시키는 시간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녁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 생생하게 확 다 죽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어차피 상법도 이제 매일 해야 되니까 주말에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상법을 다시 바꿔서 그 이제 평일에 저녁을 먹고 소화시키는 30분 동안 상법 100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고선 회계를 들어가면 딱 되지 않을까. 공부하는 그 흐름도 살려가면서 난 그런 생각이 있어. 지금 한번 해봐야지. 주말은 아예 그냥 제정을 끝내면 그냥 저녁 동안 그냥 다들 놀아버리는 거야. 노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예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정을 빨리 끝내면 끝날수록 저녁에 아예 그냥 푹 쉬어버리는 거야.
좀 그래야지 배분이 돼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나. 평일에 몰아치고. 그러니까 저녁에 쉬는 그런 거. 어쨌든 조금이라도 쉬어주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야 또 주말에 이 재정학을 집중해가지고 빨리 다 끝내버릴 그게 되니까. 저녁까지 안 쉰다고 하면은 사실 재정학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재정학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저녁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면서 있는 거야. 재정학만 집중해서 재정을 끝내버리고 주말 저녁은 그냥 비워가지고 멍 때리면서 정리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좀 했는데 수정했으면 바꿨는데 어떨지 모르겠어. 해봐야지 한번.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한계 기술 대체와 한계 변환율이 일치한다. 기술 대체와 한계 변환율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한다. 항상 한계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크다면 그러면 X제 생산하는데 Y제를 포기하는 게 훨씬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니까. 얘는 X제 하나를 Y제 두 개랑 바꿀 수 있지만 얘는 X 생산할 때는 Y제 세 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X제 생산을 생산하는 가성비가 훨씬 소비하는 것보다 떨어지니까 X제 생산을 감소시켜야지. 그러니까 생산한 X제를 조금 Y제보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훨씬 덜한데 생산은 더 비싸는 그러니까 일종의 한마디로 소비액에서 선호도가 X제 선호도가 Y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데 그러니까 덜한 데서 생산하는 가성비는 X제가 워낙 비싸면 X제 생산할 필요가 없지. 수요가 있어야 생산을 하지. 생산비만 비싸고 수요는 별로 없으면 생산 안 합니다. 후생경제의 제2정리는 정부 개입을 통해서 항상은 아니고 적절한 재원별 등 이민의 파레토 효율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항상은 아니고. 정부 개입도 아니고 초기 부정자는 그냥 적절한 재분배를 해주면 지네가 이제 알아서 올라간다. 볼록성을 충족하지. 후생 경제적인 소득 분배 계산에 정부가 개입하면 변화는 필연적인 게 아니지. 오히려 상대가격 변화가 없게 해야 되니까 상대가격은 변하면 안 되니까 중립세를 사용해서 적절한 소득 재분배만 해주면 알아서 되는 거지.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중립세, 중립보조금을 통해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올려줘야 공평해진다. 여기서 결정될 걸 적절하게. 그런데 요 적절하게 올려주는 요거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달라지니까. 공리주의 사회 부처를 공리주의에서 모든 사용의 가중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X 플러스 Y니까 사회생수가 A의 효용이 1만큼 증가해도 사회생이 1만큼 증가하고 모든 개인의 가중치가 동일하다. 로스 효용은 로스는 이건데 작은 걸로 수렴하는 거. 효용이 기술적 측정 가능성 이런 기술적 용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사실 기술적 측정 및 비교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 대상층은 사회생활의 경우 저소득층 효용이 증가해도 최상층 호텔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번에 맥스지 약간 이거라면 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저소득층의 효용이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지. 오히려 제일 큰 사람이 증가해야 사회생활. 저소득층은 아무리 증가해도 이게 오히려 그 이상이 될 때까지는 효용이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지. 제일 큰 놈이 증가해야 이건 제일 큰 걸로 수렴하는 거니까. 저거보다 된 거. 사회 미처비로서의 원점에 대해 볼록한 것은 공평성을 사회에 반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볼록한 정도가 클수록 원점에 대해 볼록한 정도가 클수록 사회의 공평성이 크게 보여. 공평성을 사회성에 반영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아이는 사과 일개와 원점에 대해 볼록. 그래서 완전히 공평한 건 로스데 이거 작은 걸로 거의 직각이. 사과 한 개와 귤 두 개가 서로 무차별하다라고 말했다면 가에서는 완비성이 위배된다. 귤 두 개가 서로 무차별하다. 사과 한 개와 귤 두 개는 서로 무차별하다는 건 이게 서로 그러니까 완전 비교가 돼야 서로 더 선언한다. 무차별한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무차별하다는 건 서로 같다는 거면 누가 더 선호하는 서로 한 개와 두 개는 귤 두 개는 선호도가 같다는 거니까 이건 완비돼야지만 말할 수 있는.
무관한 선택자로부터의 독립성이란 개인성 기수적으로 하면 안 되지. 기수는 그건데. 몰라, 근데 이건 기수나 서수는 순서고 기수는 숫자에 따른 건데, 독립성이라는 우선순위는 기수를 대하면 기수적으로 쓰면 이건 딴데 다시 봐. 내서 안 되지. 우선순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수적으로만 돼야 된다. 서수적. 독립성은 서수적으로만 비교돼야 되고, 기수적으로는 되면 안 돼. 우선순위만 기준. 근데 이건 또 다시 봐야 된다. 불가능성 볼 거 맞네. 지금 한 번 그냥 대충 정리된 상태니까. 파르트만 지금 과반수자를 의미한다. 불가능성 정리해서. 이제 y수자보다 y제곱은 사실 과반수자니까 이건 엉뚱한 소리.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파르트만 한마디로 임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x제보다 y제를 선호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x제보다 y가 당연히 선호돼야 되는 게 모든 구성원이 x제보다 y를 선호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반대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파르트만 지금 이거만 이거다. 축대한 상태는 불가능하다. 모든 파르트 아주 불가능성 정리에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모든 조건을 그 중에서 4개를 갖춘 거는 뭐야 근데 대신에 그건 비독재가 아니라 독재성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거지. 그렇죠. 이건 5개는 다 하는 거. 하지만 그 센인가에 의하면 그래도 일부에 국한되면 전부가 가능한 게 가능하기는 하다. 뭐 일부에만 그러니까 일부의 단면만 잘라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국한에서 봤을 땐 가능하다. 불가능성 정리에만 개인들의 선호를 집약해가지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 가능 경계가 이거고 사회사업소가 이거를 주어졌다. 이거랑 만나야 되니까 62시로 줘서 80을 가져옵니다. 이게 또 저기서 나온 문제인데 이건 또 다시 봐야 된다. 나 지금 시계에 약하니까 일단 오늘 이런만 표현 가능 경계 내부에서 표현 가능에 옮겼는 8도 기준의 계산이다.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칼도 힉스 기준에서는 무조건 옮겨가면 다 잠시적 보상할 수 있으면 계산이니까 계산인데 파레토 기준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에서만 옮겨가야 되니까 항상 옮겨간다고 계산이란 보장은 없지. 아까 1로나 1로 가면 일부 감수는 그러니까 일단 계산식은 다 모아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고 보상 원리는 개인간의 어떤 변화를 직접 비교하여 이게 아니지. 개인 혁명 아까 사회성의 변화를 평가해 보았는데 파레토 기준이 계산으로 판단되면 계산으로 판단되지. 이거는 왜냐면 칼도 기준 힉스가 파레토 기준보다는 널널하니까 파레토 기준이 더 원칙적이니까 이거 했다면 칼도 힉스는 이거 오히려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거니까 칼도 힉스는 만족한다 그래서 파레토 기준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요소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만족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성립됐으면 이것도 성립되긴 하죠. 경제 상태 변화에 따라 손해를 입는 사람의 수가 이들 사람은 크다면 적다면 그 변화는 아니 손해를 이들 본 사람은 수보다 적은지 아닌지는 상관없지. 손해가 적더라도 보상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소수라도 아무튼 총 금액이 이거보다 크면 이를 보상할 수 있다면 힉스기념이 손해를 보는 그룹, 이득을 보는 그룹을 사회 피해 매수할 수 있다면 계산이다. 힉스기념이 손해를 보는 그룹이 이득을 얻는 그룹을 매수할 수 있다면 계산이지.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그룹은 사업시에 반대니까 매수할 수 없다면 계산인 거지. 매수할 수 있다면 계산이 아니지. 왜냐면 이득이 그만큼 보상할 만큼 크다는 데 아니까. 손해를 보는 그룹이 이득을 보는 그룹 매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득이 커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잠재적 보상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인 거지. 다수결 원칙에서 어떤 게 내려진다면 계산표는 다수결 숫자는 관계없다니까. 총 그거지. 시장구조가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제1급 가격차가 이루어지는 전배분의 혈세 제1급 가격차인데 그때 다 찾아봤는데 뭔지 지금 까만 이걸 녹화 중이니까 그렇고 이걸 끝나고 녹화 중이니까 지금 그렇고 하고 찾아볼 것. 이건 비효율성이 아무튼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독점 1급 그거였을 텐데. 전배분에 있어서 파레토 해석 이후에 사회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거 아니지.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이 되더라도 사회성 함수랑 만나지 않는다면 사회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 차선 이론에서도 파레토 이게 만약에 최선의 그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차선적으로 대신에 이제 사회후생에 그러니까 고려한 이건 못하니까 그러면 일단 차선책으로 이 파레토 효율성만을 달성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옮겨가지고 가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사회후생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 안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아까 하는 게 차선이라 해서 그래서 꼭 어떤 효율성만 고려해서 단순히 효율성 고려해서 차선을 선택했다고는 잘못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게 그거였는데 사회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게 우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밑에 이거지. 차선 이론 점진적인 제도에 항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 점진적인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거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신중할 거래. 그렇죠. 다시 모든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한다면 역선택은 전혀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아까 강제로 하는 거 의무. 강제적인 단체간의 도입은 주인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쓰는다. 아니지. 이건 역선택을 해결하는 거. 주인 대리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거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의 질에 대해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거 제공하는 보증은 기업이 소비자한테 자기의 어떤 하나의 신호 발송이니까 보증하는 거니까 제품의 질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의 역선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 신호 발송을 한다 했잖아. 자발적으로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신호 보증을 하니까 그래서 기업이 제품에 대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소비자들이 역선택을 방지해 준다고 그런 광고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광고는 역선택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지. 광고를 해서 아까 방금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신호 발생을 하는 거지. 이제 허위 광고만 아니면 허위 광고는 오히려 역선택을 더 유발할 수 있고 허위 광고만 아니라면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제대로 된 광고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보증처럼 그 신호를 발송하는 거니까 한참 중요한 거. 이자율을 상승한다면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출 신청 기피하게 되는 그렇지. 이자율을 상승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기 수익률 이자율보다 낮아지므로 대출을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안 하게 될 거고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만 대출 신청하니까 도덕적 행위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선택이지. 이제 은행 입장에서 그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정보를 다 모르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리스크를 감수할지 다 정보가 많은 거니까 이건 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은행에서 하는 정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투자하려는 대출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이건 역선택의 사례지. 대리인의 정보 수준이 주인의 정보 수준보다 더 낮은 게 아니라 주인의 정보 수준이 아까 경영자나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대리인의 정보 수준보다 미달하게 더 낮기 때문에 얘가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맡겨놓긴 맡겨놨지만 그거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발생하는 거다. 정보를. 일단 하루 만에 요거까지 하고 일단 계산 문제 정리돼가지고 이거 다시 봐야 되고 객관식 계산 문제를 좀 정리하고 다음에 보자고. 하고 쉬고 싶지만 쉬면 안 되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객관식에서 뒤에 저 객관식 풀리잖아요. 여기 객관식에서 이론 문제만 계산 모아서 다음에 하고 이론 문제만 한번 보자고. 이론 문제만 전체 훑고 이제 다음 모아서 계산식은 다음에 풀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정리해서 푼 다음에 일요일에 다음 주 일요일은 일단은 심화 문제까지 한번 푸는 그 심화 문제까지 풀어본 걸로. 한 메터 아니 200m.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래서 더 요리 한 며칠만 더까지는 일단은 시간을 채우는 훈련도 아직은 의미가 있어.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단순히 시간치 하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성과를 내야만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체력이 고갈됐을 때도 앉아서 끝까지 버티는 이 체력 훈련이 돼야지 여기서 이제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뭔 효율을 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고 버티는 훈련도 아직까지 의미가 있어. 끝까지 버티. 나중에 이제 이 시간에도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야 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모르면서 알려고 하거나 질문을 찾는 것은 죄다. 왜냐하면 아는 척하는 거니까. 익숙한 것만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모르면서 질문을 안 하면 아는 척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고 사기를 치는 거니까 속이는 거니까 그건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알 때까지 질문하고 파고들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 배우는 거지. 누구나 다 처음부터 알지. 다음은 재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세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먼저 지출 규모를 정해놓고 조세 수입을 하는 것이 이건 반대지. 1번 엄격한 계획서에서 집행되고 공공요구를 충족하는 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정책 그래도 집단적 의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죠. 정부를 보는 시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계론적 정부란 정부를 단순히 개인들의 시법적으로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고 유기론 측에는 전체적인 사회 일맥상통하고 기론 측에는 정부 수론 독립적 유기론 측에는 사회가 지금 공익보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지. 이번서 기론 측에는 개인주의 개인이 정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요새 사회는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개인주의의 사회로 간다고 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뭐, 뭐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랬다면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걸 다 추월해서 개인주의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본다고 봐. 개인주의라는 이제 새로운 주의. 앞으로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봐. 그걸 한참 전부터 생각했지. 요새 들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말하더라고. 개인주의로 가는 게 이제 안 좋은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변화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미시의 표시가 물가입니다. 완전한 평등 추구는 아닌 거지.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는 거지. 잠깐만. 재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전학과는 규형제적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값싼 정부는 정보가 필요하면 무엇이 다른 정보가 아니라 4번이면 값싼 정부란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는 정부지. 그래서 기계론적 견해냐면 정부 스스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그게 값싼 정부지. 정부 자체의 가치가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값싸니까 정부 자체의 가치가 낮으려면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야 가치가 낮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거야. 어차피 알아서 다 돌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선처럼 보이지 않는 선이 다 알아서 맞춰주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지. 정부가 있든 없든 그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보통 우리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치가 높고 가치가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다 사는 런의 기능적 지정이랑 적정학생 이거는 한번 봐야 돼. 이거 자꾸 한번 해본 공공재 민간지 간의 배분 문제를 포함하는 거지. 현대 기능적 그래서 신앙 실패할 때 공공재 현대 기능적 지정에서 자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좀 봐. 도대체 이거 한번 풀면 되지만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 상태 달성된 조건이 완전경 시간에서 평균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시장가격 한계 비용 시장가격 평균 비용은 한계수에 의해서 시장가격 평균 비용과 일치하지 않지. 시장가격 평균 비용 일치하지 않아. 아까 그래서 P는 가격은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은 다 일치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설명할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그래프를 좀 다시 물어봐야 돼. 근데 P는 A씨가 1차나 정상 이온을 할 땐 근데 초과 이온을 얻는 그런 독점 기업에는 초과 이온을 한 상태에서 P는 평균 비용보다 높지. 손실에서 P는 평균보다 낮지. 그래서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P는 A씨가 30배 보장이.
그래서 독립은 사회적으로 아니라 이건 좀 다시 봐. A, B, C는 독립, 그러니까 독점 그런 문제가 아니라 A와 B는 C는 3위로 구성된 경제 상황에서 파이터 효율적이지 않다. A의 효용은 가에서 나다 다뤄봤을 때 다 증가되니까 얘는 파이터 그러니까 얘는 계산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항상. 근데 B는 어느 방향으로 바꿔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에서는 그러니까 증가할 때 일로 해도 그러니까 가에서는 일로 가면 효용이 아니고 일로 가도 효용이 아니야. 나에서는 얘도 효용이 아니고 효용이 아니야. 다에서도 효용이 아니고 효용이 아니야. 가나다라 7번은 1번. 바뀔 때 효용은 그러니까 어느 다 조합해도 효용이 항상 증가하진 않지만 가에서 라로 갈 때는 전부 증가하는 계산의 여지가 있는 게 있으니까 가는 8도 계산의 여지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대입해도 계산의 여지가 없으니까 다 효율적인 거고 어느 하나 감소시키는 가만 효율적이 아니다. 7번 1번 계산 원래 이런 거 그냥 쉽게 진짜 보자마자 5초 코스로 풀었어. 뭐 다 자꾸 그런 말 하면 뭐야. 나 저번에 이거 보자마자 다 5초 코스 풀었다. 그 말 해서 뭐야 지금 상황. 자만추도 아니고 자만추가 아니고. 그래서 XZ 한 단위에 대한 YZ에 대한 한계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클 경우 혈중 배분이 못 되는 한 개 변환율은 생산에서 문제고 한 개 대체율보다 그러면 한 개 대체율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X, Y 했을 때 X를 소비할 그런 YZ를 포기하면서까지 소비할 그런 의욕이 훨씬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덜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덜한데 그러니까 훨씬 더 소비할 의욕이 적은데 생산은 X제 한 단위 생산하려면 Y제를 더 많이 포기해야 되니까 가성비가 워낙 비싸. 그러니까 한계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클 경우에는 X제를 소비하는 게 워낙 가성비가 적어. 그러니까 차라리 X제 한 단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X제 한 단위를 줄이고 그 대신 Y제를 생산하면 차라리 얘는 Y제를 더 많이 받는 게 나아. 그러니까 X제를 얘는 하나 생산할 때 Y제 3개를 포기해야 되는 가성비가 비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X제 하나 소비할 때 Y제 2개만 포기하면 된다. 하면 3개까지 포기하면서 만들어봤자 얘는 그 정도 그래서 그럼 이렇게 포기하면 생산하고 가격을 Y제 3개의 가격을 매겨봤자 얘는 안 산단 말이야. Y제 2개까지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X제를 포기하고 차라리 Y제 2개단 3개를 더 만들어서 얘한테 팔면 얘는 Y제 2개까지 원하는데 X제 하나를 포기할 때 YG 3개 준다 그러면 얘는 오히려 땡기니까 더 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효용이 3개를 더 준다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XG 하나를 포기하면서 YG 차라리 2개를 얻을 걸 그러니까 얻을 거를 얘는 그러니까 오히려 딱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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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차라리 생산할 때 YG XG 하나를 대신 포기해서 YG 3개를 생산해 버리는 게 오히려 얘한테 가성비적으로 남는 거지. XG 한 단위 줄 YG를 생산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12번에 2번. 이걸 내가 잘 이해 안 갈 때는 이게 반대 아닌가 막 했었는데 그래서 별표를 몇 개 잔뜩 사는 건데 이제는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Y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돼. 식으로.
후생 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파리토 혈자인 상태는 파리토 계산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아직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죠. 오도지 차하는 과 볼록성을 가지면 어묵성의 볼록성을 가지면 파리토 혈자는 일반 경쟁 된다는 것이다. 일반 경쟁 균형을 통해 달성을 뜻하는 것은 일반 균형을 아무튼 다시 약단 조성에 강단 조성을 가져야지.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 외부사진 1년 파리토 하여간 거기 상층되지 않고 그치. 참 보이자는생 역할을 해줄 것이다. 상충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히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이 달성됨을 보여주는 거지. 13번 5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약간 내가 완성하니까 일단 생각해볼까. 후생경제의 기본 정리가 모르는 완전경제 시장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 결과 사실권적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뤄낸다는 것은 제2장을 혈수 공평한 자원 배분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기적인 효율적인 건 이기적 공평한 자원 배분을 꼭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정부가 적절히 이거 배분점만 좀 조정해주면 알아서 적절히 해준다 해서 공평성은 소득 배분 분배를 다시 재분배를 적절히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속에 효율적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 결론 소비자의 불록성 뭐하는 건다 아니지. 이 정리에서는 반드시 불록성이 있어야 되는가. 왜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억 10번 1번. 자원배분 효율성에 대한 오르기 제일 잘 아는 부분이 정부의 비대칭성 자원배분 비효율성 그것이 역선택이야. 어떤 파리토 계산이 여자면 그한테 효율적이 아니고 파리토 계산이 될 연기 중에 추정기 엔트로피 효율적 성분을 제거할 문제가 있다. 공공 부분이 16번 3번 연기 중에 예산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2단계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요금을 보호하는 과학기능을 통해 혈전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그렇지 공공요금을 보호한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너도 다 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니까 공공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책임을 지고 쓰게 돼. 효용과는 경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예요? 효용과는 경계상 각 점에서는 모두 효율성만 충족되지, 그렇지? 효용과 경계상의 한 점은 대응관계 있다. 그렇지. 일부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는 그렇지. 소비에서 계약국선은 효용과 포락성이다. 아니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계약국선이지. 효율과 공평성 동시에 다 공평성은 아니지. 사회상 한 사람 나쁜 기억 니은 17번에 아니네 효용과 그치니까 이거 소비 팔수 효율성만 충족되는 게 아까 말했죠 생산 충족되니까 니은이고 그다음에 소비에 있어서 계약국수를 효용한 건 옮겨 효용관의 포락성이다. 포락성이다 내용. 소비에 무쇠만의 효용한 그러니까 그 각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소비의 계약국선을 효용하는 걸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에 대한 계약국선을 옮겨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점에서 생산점에 대응하는 소비의 계약국선을 올려놨다. 그러니까 각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생산점에 대응하는 소비의 계약국선을 효용관으로 옮겨왔으니까 옮겨놓은 포락성이다. 그러니까 각 점에서 생산이랑 대칭되는 소비의 계약국선을 이루는 각 점에서 각 점에 있는 생산점에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소비 계약국선을 곳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 말로. 다음 후생 경제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고 수생 계약국선은 뭔지 소득 분배 공평성이 달성된다. 효용가는 경계상 한 정점에 자원배분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건 꼭 아니지. 후생업종 맞닿아야지. 모든 소득 분배 공평성이 달성된 것도 아니고 이거 맞지. 사회후생 함성 적폐하면 완전히 자원배분 혈증이 된다. 상호 의존적은 아니지. 소득 재분배가 그냥 해주면 공평성도 달성될 수 있다는 거지. 효율성이랑 전혀 상관없이 발동되지. 서로 각각 따로 놀긴 하지만 정부가 각각 따로 노는 거에 조금 개입을 해서 소득 재분배만 해준다면 효율성이 알아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건 가나라지, 가나라.
18번에 4번. 옳은 것은 답밖에 없다. 사유생활세는 로스적 가치판 내사는 우량한 야라 기억자지. 아니, 니은자지. 그 다음에 맥스, 그러니까 최상층 우대는 기억자. 사유생활세 설정 내 어떤 변화가 발생 그 계산시 여부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9번 1번 뭐 판정할 수 있지. 사유생활세 그 계산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지. 효용과는 경계를 바람직한 자가 공평성. 여러 효용은 선택할 때 이것도 있고 공유주의도 있고 롤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공평. 세리형은 제한된 수 선택하는 사를 매일 나누면 선택에 아까 제한된 수 그러니까 일부 단면을 자른 일부에 국한된 것만 봤을 때는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에로가 말한 건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에 따르면 제한된 수 그러니까 일부적 단면 잘라서 일부 점에 어느 한 일부에 국한된 것만 봤을 때 일부에 국한된 장면 봤을 때 일부의 단면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일부의 단면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가능할 수 있다. 그 사회 후생성을 그 사회 같은 가치 기준에서 형태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어떤 가치 그냥 그 사회 후생적인 것만 가는 거지.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은 20번 1번이네. 아직 가치 기준에 의해서만 맞아. 그러니까 가치 기준에 의해서 형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목표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냥 그 현재 자체의 가치 추구하는 거에 따라 좀 맞다. 그러니까 현재 자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현재 선택하고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지. 그 사회가 추구하려는 목표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개인들의 효용에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지. 평등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평등주의는 이거니까 가중치는 동일한 건 아니지. 얘는 암만 해도 얘보다 못하니까. 근데 공리주의 함수에서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에서만 각 해외 동일한 가중치가 1 증가하면 1 증가, 1 증가. 공리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의 한계형이 같아야지. 그렇지.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회수용 극대화시키는 배분 파르토 효율을 결산한다. 그렇지. 극대화시키는 배분에서 이건 그래도 정확히 봐야 돼.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다 정확히 다시 다 봐야 되는 거네.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 각각 UA와 UB의 사회성을 W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배분 상태의 효용 가능 경계에서 그래서 공평 계산시킬 수 그러니까 공평성 계산시킬 수 있지. 사회성을 맞나? 아닌가? 계산시킬 수 없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효율성을 동시에 계산시킬 수 없고 공평성만 있는 거지. 효용 가능 경계 때문에 효율성 달성되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공평성만 계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동해서 효율성 더 계산시킬 수 없지. 공평성만 계산하지. 여기서 효율성을 더 계산시키려면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공평성을 침해되니까. 그치. 평등주의 사회생활의 경우 평등주의 사회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스적 사회비주얼을 생각하지. 롤스 사회생활에서 미네랄 참 사회생활에서 더블하는 이후에 플러스 예하는 비례효용이 사회에서 두 배씩 평등 사회생활에서 사회 구성원들 동일한 가치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는 서로 평균을 내니까 어떤 이건 아무리 증가에 맞춰서 상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얘만 하나 증가할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동일한 가중치가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이 공리주의적 함수 딱 그러니까 우한 그러니까 그 오른쪽 그러니까 좀 가라앉히자. 좀 가라앉히자. 그 우하향하는 이 직선에서 그러니까 그 우하향하는 모습에 그러니까 이 직선의 그러니까 그 우하향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무튼 그러니까 그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 기울기 직선의 그러니까 이 우하향하는 기울기 직선의 모습에서만
아무튼 여기서 이제 동일한 가중치가 보여듯이 에러의 불가능성 점유하는 불록성, 이행성, 비독자성, 팔도원칙 제3의 불록성이지 1번. 불록성은 상관없지. 하나는 또 뭐더라? 보상 원칙에 따라 오는 것 팔도 기술을 보완한 차원의 접근이다. 계산 시점 판단 시점에서 보상 이루어져야만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잠재적 보상 가능성만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나오면은 사실 같이 평가한 다음에서 또 다시 맞지. 칼도 핵수형 오름도 희생 없이 어서 불가능하다가 아니지. 사실 더 이상 팔도에서 불가능한 팔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보상 기술에서 팔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래야 사람들 수울은 관계없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니까 18번 4번 설명 옳지 않은 효용 가능 곡線교체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를 충족하면 잠재적 사회성을 충족한다. 보호를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고 보상 기준은 내가 애들 다시 정확했다. 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거지. 손실 보상하고도 아니 파리토 어찌 하는 게 충족하는 것이 조건 보상하고도 남는 거잖아. 손실 익수 보상 이득 매수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한정 아닙니까? 그치 이득이다. 보상 기준 수업 때문에 잠재적으로 아니 효용 가능 사회에서 아까 사회 무차별 곡선 사회 함수가 주어져야 되는 거지. 효용 곡선 가지고는 상관없지. 이거는 그냥 효율적인지 아닌지 사회 후생이 증가하는지는 모르지. 이건 모르는 거지.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을 안돼. 좀 가라앉히자. 조금만 더 가라앉히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을 제공한다. 필요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충분한 30번 1번 필요 조건 이게 꼭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야.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아까 말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어. 역선의 존재 역시 부정적 역선, 긍정적 역선 다 초과 생산, 초과 수요, 뭐 그다음에 과소 생산, 과소 수요, 맞든 이런 막 할 수 있다. 시장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나중에 2절에 3절 갔을 때 완비되지 못한 경우 완전 이것도 또 다시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든 것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인가. 자연 독점에 대한 평균 비용과 독점에 대한 비율을 제거할 수 있지 않지. 자연 독점에 대한 것도 아까 전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똑같이 쳐서 비율이 발생할 수 있다. 정액세는 기존의 이건 중립세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까 제2정 내가 적절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게 제2정. 디귿. 그다음에 사회보험 보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감시는 보험. 디귿 리얼.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어. 문제는 시장 실패 디귿 리얼. 디귿 리얼 미음.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성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그러니까 디귿 리얼. 30번 3번. 정부 실패 발생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다한 행정비용, 제한된 정부 관료 지대 추구행위,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과다한 행정비용, 제한된 정부, 정책 결과 예측에 어려움, 과다한 32번에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이 점점 하락하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나는 좀 착각한 게 이건 시장 실패에서 갑자기 정부 실패 나서 그러니까 이건 나 순간 실수한 게 그러니까 이 정부 실패랑
이거 엄연히 다른 건데도 그러니까 그 시장 실패 방금 말한 것처럼 자연독점이나 여러 가지 자연독점 딱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규모의 경제가 나올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역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 실패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정부 실패랑은 이건 관계가 없지. 정부 실패는 요건 그치. 자연독점에서 시장 실패 똑같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규모의 경제든 자연독점이든 자연독점 이거 있을 수는 있지만 벌써 언어부터 이름부터 틀리잖아. 언어. 그러니까 이 단어 좀 정확히 봐야지.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거. 그러니까 다음 형 차선에 일어나야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비합리적표가 반드시 보장은 없다. 33분의 1번. 최선을 차선을 그 항상은 아니고 차선을 아까 대가에서 최선을 못할 때 차선 안 덮치고 이거 했다가는 오히려 더 확 낮을 수 있다. 아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최선인 상태 이걸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역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나만 위반의 상태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 모든 혈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다. 판단할 때 공평성에게 추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정부 비대신에 따른 시행 하나는 정부 비대신의 역선택 건강상자 중 자 의료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해주면은 역선택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금을 부담한다. 아니 화재가 피해액 일정 비율만큼 하는 건 이제 도덕적 해이지. 그래서 화재 보험에 들었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똑바로 안 한다면은 뭐야 결국엔 너도 일부는 네가 부담해야 되니까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일정을 보디는 부담하게 한다. 또 이것도 도덕적인 실손보험 급여를 받게 하는 요건을 구직활동 쉽게 대한 규정을 둔다. 이것도 그거 도덕적 행위에 대한 걸 보험 가입이고 일정 안전도 보험 일부러 환급해준다. 도덕적 행위고 요것만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1번. 도덕적 행위고는 예시로 옳지 않은 것. 정부의 은행예금 보험으로 인해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더 많이 한다. 은행예금 보험으로 인해 그치. 그러니까 보험을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건 도덕적 행위고 자신의 위신을 이것도 도덕적 행위고 이거는 주인과 되는 문제. 정 예상능력 시간 대형국책 사업을 강행하는 것도 일단 이건 좀 신문의 구제책을 내 최근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틴다. 도덕적 행위 은행 대출을 높이면 이거는 역선택 문제지. 대출 정부 이것도 결국엔 주인 대리 문제로 정부 부처가 일종의 국민들이 정부 부처한테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라의 경영을 일종의 맡기고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니까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이 나라의 국민의 주인의 주체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래서 결국 경영자는 그냥 정부 부처는 일배 정부 우리가 그냥 맡긴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이거 우리의 나라를 맡기는 게 그냥 일부 경영자에 불과할 뿐인데 정부처는 사실은 근데 이 정부 부처가 그래도 정보를 우리들보다 다 대부분의 정보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네 마음대로 막 행동을 막 해버리니까 이게 더 옳다하면서 그래서 예산 낭비에 심한 대형국식 수업 뭐 이딴 걸 강행해버리니까 지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를 한 건 발생된 거지. 우리가 투표로 인해서 뽑아놨더니 지네 마음대로 투표에서 뽑아놨더니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35번에 5번 역선택은 다 포함해서 유연점을 구매할 수 있다면 따라 다른 범위를 제공할 수 있다. 그치? 역선택 포함해서 평균에 따라 할 수 있는 평균이 없다. 그치? 그래서 더 낮은 평균보다 낮은 애를 다 떨어지면 평균보다 높은 애를 만나면 되니까 보험 혁신 각 소비자수 적정한 상황 비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엄청나게 이것도 비하면서 그렇지. 일정한 별포하여 지적질함이어서 이거는 도덕적 행위지. 보험을 가입했지만 일정한 비율을 네가 하게 이거는 도덕적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역선택 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원칙을 일단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니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그 이론에만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에만 따라가지고 그냥 문제를 다 푼다고 할 때는 이런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만 이 문제를 푼다고 할 때는 이거는 지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좀 가라앉히자. 좀 가라앉히자. 말을 너무 다듬고 있다. 또 하자. 스트레스가 많아.
역선택 문제를 하면 저녁 운동도 안 가고, 그러면 주말에는 지금 저녁 운동도 안 가는 상태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강제보험에 사회보험을 해야 한다. 하면 해결이 되지. 36번에 4번. 여러분 도덕적인 물증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건강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민간 등하시는 사람의 가입이 증가한다. 요거는 역선택 문제니까. 여러분 보험주도 병원 자주 가는 것도 도잖아. 선단 그냥 보험금 지출이 늘어난다. 그렇지. 국가 지원. 의료 서비스는 실제로 환자 지불하겠다. 이럴 때 발생한다. 그렇지. 정책이지. 아래 보기 좀 떠서 오는 거서 의료보험 자기 보험인데 나을 거면 그렇지. 도덕적인 건강지수는 사회적인 의료보험에 사적인 가입하라고 한다. 이거는 역선택 문제고. 개인이 실제하지 성과 도덕적이니까 많아질 수 있다. 그렇지. 공적인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도덕적이가 발생한다. 아니지. 이거는 역선택 문제지. 그러므로 다 38번에 3번. 막 눈이 막 하루 떨리네. 이제 이거 남았다. 잘 버텼다. 오늘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성과는 많이 못 이루었지만 그래도 버티긴 했다. 그걸로 일단 의미가 있다. 오늘 내가 생각한 것만큼 어떤 충분한 만족스러운 성과 자체는 못 이뤄냈지만 솔직히 그게 떠나서 그 정도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부족하지. 그러니까 오늘 엄청 부족하게 엄청 부족하게 엄청 그렇긴 한데 오늘 버틴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오늘 버틴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음은 주인 대리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잖아. 주인 대리 문제는 도덕적인 한 얘기다. 맞다. 현실 경제에서 대리 갖고 정부 주인이 갖고 있는 더 많기 때문에 이제 39분에 3번. 주인 대리 문제 해결 대리 주인 따라 해결 보수 새끼를 말할 때 상과금이라든지 그런 거. 주인 대리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그치. 그렇지. 이제 먹을 거 사가지고 저녁 좀 먹으면서 저녁은 오늘은 조금 그냥